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언어, C 언어 8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요. 배열 초기화, 그 다음에 배열의 주소와 원소값, 그리고 다차원 배열, 그 다음에 배열을 인수로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학습 목표로는 배열 선언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그리고 메모리 구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여러 다차원 배열과 우리 마지막에 또 함수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면 동일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집합체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개의 같은 자료형의 자료를 배열로 선언하여 프로그램의 작성이 간단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해서 A랑 B랑 C랑 D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데, 이렇게 뭔가 관계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배열을 이용해요. 한 번의 배열 선언을 연속적인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자료형, 그 다음에 배열 이름, 그리고 원소의 개수. 그래서 10개의 원소의 개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각각의 데이터를 배열의 원소라고 합니다. 네. 어, 배열 선언의 자료형은 각 원소에 저장되는 데이터 자료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C 언어 컴파일러가 기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배열을 선언할 때 컴파일러에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의 첨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원소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첨자, 색인,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덱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첨자,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요거는 0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수학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0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 프로그램을 잘 하시려면은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언한 원소의 개수는 마이너스 1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면 0부터 시작하면 0부터 9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0부터 선언하기 때문에 10-1개만큼 9개까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위를 넘치는 첨자 인덱스를 사용하면 쓰레기 값이 나올 수 있다. 네, 이거는 쓰레기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확률이죠. 뭐 그 뒤에 연속적으로 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쓰레기 값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네. 배열 선언에서 배열의 이름 뒤에 요 대가로를 씁니다. 어, 시연어에서는 이제 대가로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배열이라고, 일단은 배열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나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가로를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배열 원소의 개수이고, 배열에 접근할 때 배열의 이름 뒤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첨자 이런 쓴다고 하는데, 요거는 요 밑에 예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면 0부터 3까지의 값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0, 1, 2, 3 해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인덱스 0번이라는 인덱스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대괄호를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4개 중에 첫 번째에 접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메모리에는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배열 이름은 A가 됩니다. A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는 0번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4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각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네, 각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여기 있는 첨자 인덱스 값을 잘 써줌으로써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쪽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짜야 될 거예요. 스코어라는 걸 1, 2, 3, 4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의 합을 계산하고 싶었을 때 학생 1번 학생의 값을 입력하세요. 2번 학생 값 입력하세요. 3번 학생, 그 다음에 4번 학생 값 입력하세요 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을 출력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4개가 아니라 100개일 수도 있겠죠. 100개를 다 코딩한다는 거는 뭐 복사 붙여넣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보기도 너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스코어를 4라는 걸 아예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포문, 루프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구문들을 반복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스캔F로 값을 받아오는데 이때 A의 값을 플러스 플러스, 네, 요 예제가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거를 인덱스라는 개념에서 여기를 i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요런 조금의 그냥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를 i로 넣어줬으면 인덱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 값이 계속 증가하면서 여기다가 i를 넣어줬으면 i 값이 계속 인덱스 값이 계속 증가하면서 얘가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메모리는 실질적으로는 아래 방향으로 생겼을 수 있으니까요.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메모리가 생길 거고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애는 A라는 이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에 접근하려면 A의 인덱스 A 여기는 잘못 그렸네요. 네.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를 접근하는 거는 스코어 첫 번째는 A 1번 0번이죠. 0.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맨 위에는 0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칸이 짝짝짝 나눠져 있어요. 어떤 크기를? 인트니까 4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플러스 4바이트가 플러스 되면서 주소가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이 2, 그 다음이 3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때 A 값이 0부터 여기 4보다 작으니까 3까지 증가할 거고요. 여기를 하나씩 0, 1, 2, 3, 4를 변경하면서 스캔F로 값을 여기에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입력값 75 값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입력값 89, 그 다음에 92, 그리고 76 값을 입력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총으로 이렇게 포문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게 됩니다. 썸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합을 계산하고, 나중에 이제 평균까지도 계산하겠죠. 여기서도 또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런 첨자 인덱스 형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 평균이나 또는 총점을 낼 때도 포문을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편해요. 위에서 보면 예제에서 보면은 이때는 요런 식으로 아예 1부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요런 모양에서는 포문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이런 모양에서는 포문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포문을 이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도 코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배열의 개념이 있는데요. 배열 같은 경우는 실행 결과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요거는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콘솔 앱으로 해서 다음 한 다음에 네. ex8 언더바 2.2라고 해서 만들어 보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보면서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의 속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사해 놨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여기 인덱스를 i라고 써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해서 i, 여기도 i, 인덱스를 의미하는 i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포문을 위에서도 쓰고 아래서 쓰니까 이 코드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서 어차피 썸 값을 더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포문을 두 번 쓸 필요 없죠. 요거 날려버리고 똑같은 포문이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고 만들었으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히 우리가 예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르게 만들긴 했지만 i로 만들어서 좀 더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많이 쓰니까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변경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75, 89, 92, 76 하면 332라는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예제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보다 지금 제가 만든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속도적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보기에도 이 A를 쓰는 것보다는 요 A를 쓰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I를 쓰는 게 더 좋은 코딩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그 A를 쓰기보다는 I를 쓰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합쳐져서 좀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으로 코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열을 한번 예전에 그 이런 배열에다가 집어넣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문자열을 배열 같은 데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여기에 4 아니면 10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썼었는데 개별적으로도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OVE라는 러브라는 영어 값을 이렇게 개별 인덱스 값을 바로 써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했죠. 4번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전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쓰는 거는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교수님 이거 문자열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자열이랑 열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죠. 문자열에는 뭐가 있다? 맨 마지막에 여기 역슬러시 제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ch 이렇게 해서 4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거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인데 다시 그릴게요. 네. 요것도 이제 5까지 만들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1 0 해가지고 요렇게 넣어줘야지 실제로 문자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문자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s로는 출력을 못하고 그냥 c로 해가지고 출력했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배열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값을 어떻게 집어넣고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보여주는 예제니까요. 그냥 요렇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의 복사와 대입 배열의 복사와 대입 비교라고 해서 요거는 좀 어렵긴 한데요.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열에 다른 배열을 통째로 복사하거나 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이런 배열을 크게 뭐 10자리를 만들었을 때 B라는 거에다가 10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복사하거나 이런 게 바로 복사하거나 대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A를 하나부터 이렇게 0부터 몇 가지 9까지를 반복하면서 누구한테 넣어줘야 될까요?
똑같이 b라는 애한테 0부터 9까지의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원소들을 복사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개의 배열의 전체도 비교할 수 없다. 두 개의 배열은 배열의 전체를 비교할 수 없다. 각각의 하나씩 비교해야 된다. 비교라는 건 뭐였어요? 이프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겠죠. 이프문 같은 게 대표적일 거고, 이때 A랑 이렇게 뭐 넣는 B라는 거 똑같은 값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건 안 되고, 여기서부터 0부터 우리가 처음 인덱스를 넣어가지고 비교를 하는 형태로 돼야 돼요. 이거는 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다뤄봅시다. 실습 예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예제에서 보면은 A는 값이 있어요. A는 우리가 이 배열의 초기 값을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배열의 초기 값을 집어넣는 방법을 책에서는 아마 후반부에는 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열도 우리가 변수죠. 변수 같은 경우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초기화가 가능했는데요. 그러면 변수도 어쨌든 배열도 사실상은 변수죠. 배열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아마 뒷짝에서 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요. 중괄호를 열고 배열의 개수만큼, 아니면 부족한 개수여도 상관없습니다. 많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 아마 많아도 워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제를 우리가 실습을 실제로 돌려보면서 많게 하거나 적게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써주고 콤마 하면서 개수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B라는 데다가 복사를 할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B라는 인덱스와 A라는 인덱스 같이 반복을 하면서 값을 하나씩 대입 연산으로 대입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있는 포문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하나씩 출력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또 출력하는 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습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메인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추가해가지고 새 항목해서 하고 .c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코드 같은 경우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안 돌려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하지만 왜 돌려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거 한번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전혀 문제없이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바꿔보면서 어떻게 이제 변할 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 50이라는 값을 안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마 뒤쪽에서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출력을 해보면 네, 여기에 A라는 값이 0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하는 방법 중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중에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개수를 부족하게 넣게 되면 그 나머지에 있는 값은 0으로 초기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처럼 B를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는 0값이 안 들어가 있지만 내가 0으로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큰 배열 같은 경우를 0으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바로 모든 애들을 0으로 초기화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하나만 0으로 넣게 되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 1을 넣었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다 1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1을 들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궁금했던 거는 이거가 아니라 더 많이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실행이 될지 벌써부터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값이 너무 많다. 요거는 에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실행조차도 안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만 넣지 않는다면 적게 넣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네요. 바로 뒷장이 있었네요.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려면 원소값만큼의 콤마로 구분된 거를 묶어서 나열해야 된다. 초기값이 지정하지 않은 컴파일러가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배열의 크기가 생략할 수도 있다. 뭐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건 뒤에서 우리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소의 개수는 초기 값의 개수가 작은 경우 정수와 실수이면 나머지 원소들은 0으로 저장되고 문자이면 널 값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제가 위에서 했던 거에 대한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배열의 개수보다 더 많은 초기값을 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해서 딱 맞게 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초기화를 한 거고요. 요 개수를 정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지금 요 얘기죠. 초기화값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크기를 생략한다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생략한다면 요 빨간색의 얘기가 요 구문이 되는 거고 요 B를 크기를 생략하지 않는다면 배열 크기는 알아서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더 큰 값을 넣었을 때 나머지 두 개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 아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모든 애들을 다 0으로 넣고 싶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개수보다 하나를 더 집어넣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서 얘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 값 넣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배열의 개수에다가 채널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캐릭터형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널 문자라고 하면 원달러 표시에 0이라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문자열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완벽하지 않죠. 왜냐면 원달러 표시에 요 널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문자열을 만들 때 LOVE라고 넣게 되면 여기에 원달러 0이라는 값이 넣게 해서 총 5개의 크기를 가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4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정상적인 동작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게 됩니다. 원달러의 요 0이라는 건요 실제로는 널이라고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을 보게 되면 0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일한 값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요. 스코어 5개에다가 이제 값을 처음부터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초기화된 값에서 어, 초기화한 값에서 A 플러스 1 해가지고 점수 1번, 1번, 2번 이라는 1번 학생들, 2번 학생들을 출력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예제는 한번 같이 돌려봐도 재밌는 예제일 것 같아서 한 번씩 보시면서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또 아까도 이제 메인문 바꾸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8, 4라고 제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5.C를 만들었고요.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다른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출력되는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코드에서 지금 여기는 엔터를 쳐가지고 여기 이게 개행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콤마 있는 부분에 엔터를 치게 되면 좀 줄을 좀 자세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은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문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는 좀 I로 좀 코드를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저는 좀 더 보기 좋게 바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보시면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4번, 5번 학생이라고 이렇게 학생들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학생 번호를 내요. 우리 근데 0번 학생이라고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0번 학생이라기보다는 1번 학생이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1번 학생 쓰는데 우리가 인덱스로 쓸 때는 어떻게 쓰죠? 인덱스로 쓸 때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I 값을 플러스 1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1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게 0부터 시작은 했지만 i가 0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첨자에는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지만 실제 출력할 땐 플러스 1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여기 1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도 동일한 방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인덱스 값을 순서를 출력해야 되는데 1번부터 출력해야 된다면 i에다가 많이 더하기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첨자는 이런 식으로 원 첨자를 그대로 쓰긴 씁니다. 그래서 막 만들다 보면 바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얘를 만약 1로 만들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또 이렇게 넣는 여기다 넣어야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예로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 예제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다음 예제로 넘어오면요.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인데 아까 우리 그 위에서 봤던 예제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출력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 결과를 보시면서 얘는 굳이 실행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5개 정상적인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크기가 5개, 20 사이즈 오브로 우리가 먼저 확인했죠. 사이즈 오브를 확인하는데 이때 사이즈 오브를 확인해 보니까 어, 네. 여기서 이제 사이즈 오브로 A랑 B랑 C의 사이즈 오브 크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크기인데, 다 5개를 만들었고, 얘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5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이즈 오브를 출력해보니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어요. 왜 20이죠? 왜 20이냐면, 인트가 크기가 4바이트다 보니까 4 곱하기 5개 5를 해서 2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0이라는 거 3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출력으로는 C를 포문 요 코드가 여기가 들여쓰기가 빠졌네요. 이것도 제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좀 바로바로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좀 더 보기는 좀 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값을 한 번에 쭉 출력하는 예, n이라고 n이라고 해서 이제 n 값을 쭉 출력해 보니 C 값들 같은 경우 여기 좀 부족하게 넣었었죠. 이렇게 부족하게 넣었었는데 부족하게 넣었던 부분이 0이라는 값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여기 이제 저 뭐죠?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얘도 3개만 넣었습니다. 이 3개만 넣었던 애도 보시게 되면 출력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렇게 출력하는 걸 결과를 보게 되면 20.2, 30.3 제대로 되는데 0.0, 0.0 그래서 0이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롯이든 더블이든 아니면 뭐 롱이든 숏이든 누구든 우리가 정수를 쓰는 캐릭터를 빼고서는 다 0이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그 2라는 거에다가 이제 값을 들어갔는데 A, B, C만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넣을 값이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는 실제로는 숫자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거고요. A, B, C, D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지만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열 초기화인데 문자열 초기화는 여기서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